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의 오픈일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티켓에 대한 정보와 티켓 판매일도 공지되었죠. 그리고 현재 공사 현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는 미국 올랜도에 생깁니다. 올랜도에는 이미 거대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가 있는데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라는 테마파크와 함께 볼케이노 베이라는 워터파크, 그리고 8개의 공식 호텔이 운영 중이죠. 그리고 차로 약 15분 거리에 에픽 유니버스라는 신규 테마파크가 추가되는 겁니다. 에픽 유니버스 근처에는 3개의 공식 호텔이 더 생길 예정이죠. 얼마 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에픽 유니버스 공식 오픈일이 2025년 5월 22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오픈일 소식과 함께 새로운 파크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이미지가 각 테마구역까지 상세하게 담은 버전이었다면 새롭게 공개된 이미지는 각 테마구역을 좀 덜 보여주는 방식이 돼 또렷한 그림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이미지를 보면 각 테마구역 또한 어떤 곳인지 대략적인 느낌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면 신규 이미지는 테마구역 전체가 다 보이진 않지만 아이콘이 되는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오픈일 발표와 함께 티켓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는 건데요. 무려 오픈 7개월 전부터 티켓을 팔겠다는 겁니다. 티켓은 3일권부터 판매합니다. 이 중 에픽 유니버스는 하루만 갈 수 있고 나머지 이틀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다른 파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즉 에픽 유니버스만 방문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연간 회원이라면 1일권 구입이 가능한데 이는 10월 24일부터 가능하며 한 번에 6장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에픽 유니버스만 방문할 수 있는 1일권이나 2일권 판매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시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 급한 사람들은 3일권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파크와 딱 붙어있는 공식 호텔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 예약 또한 10월 22일부터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7개월이나 미리 오픈일을 알린 에픽 유니버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공사 현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픽 유니버스에 대해 아직 잘 모르거나 머리에 잘 정리가 안 된 분들을 위해 짧게 요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총 5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는데요. 파크 한가운데 있고 각 테마구역으로 연결시켜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테마구역 셀레셜 파크를 시작으로 슈퍼마리오와 동키콩을 테마로 하는 슈퍼 닌텐도 월드,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등 고전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다크 유니버스, 해리포터와 신비한 동물사전 세계관을 재현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마법부, 그리고 영화 드래곤 길드 테마구역 아일 오브 버크까지 있습니다. 각 테마구역끼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셀레셜 파크를 통해 들락날락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마구역은 이런 모양의 포털, 즉 입구를 통과해야 테마구역에 들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테마파크 안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느낌이 들죠. 포털 입구를 통해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입구부터 볼까요? 여기가 파크 입구입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을 보면 버스 정류장, 주차장, 우버 승하차장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작은 광장도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 앞에 광장이 하나 있고 매표소가 아닐까 싶은 공간도 보이죠. 입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크로노스 타워라고 부릅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이렇게 생긴 포털 입구를 들어서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죠. 이걸 통과하면 셀레셜 파크라는 허브 테마구역이 나옵니다. 입구를 확대해보면 이미 에픽 유니버스 파크 이름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하는데요. 아까 본 광장이 이곳이고 이곳은 파크 내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가 파크 밖, 여기가 파크 안입니다. 파크 밖은 얼추 준비가 되었는데 안쪽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모든 테마구역을 잇는 허브 테마구역 셀레셜 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셜 파크는 전반적으로 우주를 테마로 하는데요. 중앙 광장 같은 곳이지만 어트랙션도 있죠. 2대의 롤러코스터가 교차하면서 질주하는 급발진 롤러코스터 스타더스트 레이서와 신화 속 별자리 동물들 타고 도는 회전목마 컨스텔레이션 캐러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놀이가 가능한 곳을 비롯해 5개 식사 공간, 그리고 상품샵이 하나 있고 호수에서 펼쳐지는 공연도 준비가 될 거라고 합니다. 파크에 들어서면 복잡한 물길이 보입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스타더스트 레이서 롤러코스터는 셀레셜 파크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다른 테마구역 면적만큼이나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여기가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이고 여기가 해리포터 테마구역이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죠. 현재 스타더스트 레이서는 완성이 된 상태며 이런 모습으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건물도 멋있네요.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는 차량 이미지도 공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요즘은 테스트 운행이 한창입니다. 회전목마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 중입니다. 천장이 있는데 옆은 야외에 노출된 형태죠. 내부가 살짝 보이도록 찍힌 사진도 있는데 아직 회전목마 자체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셀레셜 파크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인데요.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셜 파크는 물로 채워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셀레셜 파크가 우주를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자문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도 생기는데요. 보면 달 모양 사인물이 설치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902년에 만들어진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역사에 있어서 명장면 중 하나죠. 그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모습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셜 파크에는 슈퍼 닌텐도 월드와 관련된 상품샵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마리오 분수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업 중이네요. 그나저나 이 샵은 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다음은 드래곤 길들이기 아일 오브 버크 테마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 영화가 2025년에 개봉하니까 파크 오픈과 딱 맞아 떨어지지만 사실 이 테마구역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셀레셜 파크 테마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테마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만들어지는 테마구역이죠. 가족형 롤러코스터 히컵의 윙 글라이더를 시작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 드래곤 레이서 랠리, 그리고 보트를 타고 물총을 쏘는 파이어 드릴 어트랙션이 있죠. 이 외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바이킹 트레이닝 캠프를 비롯해 레스토랑 3곳, 상품샵 4곳, 그리고 언트레이너블 드래곤이라고 이름 붙인 무대 공연이 생길 예정입니다.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캐릭터 만남도 생기죠.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은 전반적으로 영화 2편과 3편 사이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되었던 컨셉 이미지와 비교하면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졌고 많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도 보이고 높은 산 같은 것도 보이며 실내 공연장도 보이죠. 보트라이드 파이어 드릴을 보면 이미 보트까지 설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보트 수로 또한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참 많은 타깃들이 설치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테마구역 전체를 가로지르는데요. 안전을 위한 망 설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기자기하고 개성 있는 집들도 모두 완성이 되었고 롤러코스터가 그 집 옆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 위를 질주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죠. 홍보 영상에서 이렇게 물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사진은 언트레이너블 드래곤 공연장 입구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이곳을 확대해보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공연을 표시할 때 희극과 비극을 표현한 이런 그림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걸 드래곤 얼굴로 표현한 겁니다. 이건 회전하는 어트랙션 드래곤 레이서 랠리입니다. 이 놀이기구 또한 설치는 끝난 것 같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바이킹 트레이닝 캠프도 모습을 다 갖춰가는 것 같죠.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저닝 월드 오브 해리포터 마법부 테마구역입니다. 이미 올랜도에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이 있습니다. 호그스미드와 다이건 앨리 테마구역이죠.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그게 바로 마법부 테마구역입니다. 올랜도에 만들어지고 있는 에픽 유니버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테마구역이죠. 기존 해리포터 테마구역들이 해리포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신비한 동물사전 세계관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신비한 동물사전에 나오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마법사들의 거리 플라스카셰가 그대로 재현되죠. 메인 어트랙션으로는 해리포터와 마법부 전투가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크라이드로 마법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는 엄브리지를 추격하는 내용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레스토랑 4곳, 상품샵 4곳이 생기고 아르카누스 서커스 공연도 생길 예정이죠. 아르카누스 서커스는 신비한 동물사전에 등장하는 서커스로 그 공연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테마구역 또한 포털을 지나야 방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포털 내부 공간이 좀 넓어 보여서 이 안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공개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불사조인데 테마구역을 빠져나갈 때 이 불사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법부 테마구역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높다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건물들을 자세히 보면 색깔도 칠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 없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간판들도 하나둘씩 달리면서 실제 거리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버터비어를 팔 것으로 보이는 매대도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상품샵을 보면 대체적으로 에픽 유니버스 준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미 쇼윈도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그 안에 무언가 이미 채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만드는 걸 보면 이런 탑 같은 건물은 이렇게 윗부분만 만들어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파크 안에서는 이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면 테마파크의 마법이 깨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빨간 천막입니다. 바로 아르카누스 서커스 공연장 입구죠. 서커스 천막이 생각보다 크고 상당히 붉은 게 특징입니다. 건물과 붙어 있는데 실제로 공연장은 이 건물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크라이드는 외관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입구는 대략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마법부 테마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입니다. 다크 유니버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100년 넘게 만들어온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드라큘라 등의 고전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다크모어라는 이름의 가상의 마을로 들어가 그 괴물들을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죠. 5개 테마구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저택으로 들어가 온갖 괴물들을 만나게 되는 다크라이드, 몬스터스 언체인드, 프랑켄슈타인 익스페리먼트가 있고 늑대인간을 테마로 하는 스핀 롤러코스터, 늑대인간의 저주 어트랙션도 있죠. 그 외에 식사장소 2곳, 괴물처럼 메이크업을 받아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온갖 괴물들을 만날 수 있는 캐릭터 만남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불타는 풍차가 테마인 레스토랑은 눈여겨볼 만한 곳이죠. 다크 유니버스로 들어가는 포털 입구는 디테일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5개 테마구역 중 가장 복잡한 모양의 포털 입구인 것 같네요. 포털 입구를 지나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게 다크무어 마을인데요. 전반적으로 다크무어 마을은 그 이름처럼 음산해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 모두 오래된 것처럼 꾸미는 작업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역시 당장 오픈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우물도 생깁니다. 이 우물은 홍보 영상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우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저택은 아직 조금 더 작업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비계가 아직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허리케인 밀튼이 지나갈 때는 공사 비계 모두 제거했다고 하니 당장 오늘 현장을 찍어보면 좀 더 저택이 드러난 모습일 것 같네요. 불타는 풍차 레스토랑도 거의 오픈 직전 수준입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아직 작업 중인 다른 테마구역이 흑토성인 것과 비교하면 깔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장 오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늑대인간 롤러코스터 입구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늑대인간의 저주 롤러코스터 또한 테스트가 한창이죠. 다크 유니버스에 대한 내용도 방대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는데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입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그 안에서 다시 슈퍼마리오와 동키콩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미 일본 오사카와 미국 LA에도 있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 어트랙션이 그대로 생기고 요시를 타고 테마구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요시 어드벤처도 그대로 생깁니다. 동키콩 롤러코스터로 알려진 마인카트 매드니스도 생길 예정이죠. 이 외에도 파워밴드라는 이름의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즐기는 각종 챌린지와 3곳의 식사장소 그리고 2곳의 상품샵도 생길 예정입니다. 마리오, 루이지, 피치공주 등 캐릭터 만남도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역시 포털 입구를 통과해야 테마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닥에 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구역으로 나뉘는 게 딱 보이죠? 앞에 슈퍼마리오 3개, 뒤가 동키콩 3개입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는데 일본에서 많이 본 거라 익숙해 보입니다. 쿠파의 부하들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동전도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와 미국 LA에서처럼 움직일 것으로 보이네요.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대포도 보입니다. 이미 선보인 바 있었던 테마구역이라 어떤 느낌일지 예측이 되네요. 성도 2개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피치의 성입니다.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해 보이죠? 쿠파의 성도 지어지고 있는데 쿠파의 성으로 들어가면 마리오 카트 어트랙션이 있을 겁니다. 쿠파 얼굴을 만들고 있는 중이네요. 요시 어드벤처 놀이기구는 설치된 요시들을 보건대 일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픈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버전과 비슷해 보이네요. 동키콩 롤러코스터도 완성이 많이 되었는데요. 오픈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트랙도 보입니다. 끊어진 레일과 그 레일 위를 점프하게 되는 거죠. 동키콩 게임 중에는 이렇게 탄광 열차를 타고 끊어진 레일을 점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재현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이미지처럼 실제 롤러코스터 트랙은 측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끊어진 기찻길 레일은 가짜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끊어진 레일이 더 잘 보이죠? 현장에 서서 보면 여긴 점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정글처럼 보이도록 나무도 많이 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키콩 롤러코스터 운행 중에는 애니메트로닉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야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드럼도 설치가 되었는데요. 파워밴드를 활용한 미니게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비행기도 설치가 되었네요. 이 안이나 주변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에픽 유니버스 주변에는 3개 신규 호텔이 생기는데 그중 2개가 바로 유니버셜 스텔라 노바 리조트와 유니버셜 테라 루나 리조트입니다. 둘 다 우주를 테마로 하는 호텔이죠. 그리고 에픽 유니버스와 딱 붙어있는 호텔이 바로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투숙객이라면 바로 파크에 입장할 수 있죠.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기존에 이렇게 공식 호텔을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었는데 3개의 신규 호텔이 생기면서 3개의 카테고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했는데요. 3개의 신규 호텔 중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은 가장 비싼 시그니처 콜렉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신규 2개 호텔은 프라임 밸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신규 호텔 3개가 오픈하면 이제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공식 호텔은 11개가 됩니다.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은 2025년 5월 22일 파크가 오픈할 때 함께 오픈할 예정이고 10월 22일부터 그 예약이 시작되죠. 유니버셜 스텔라 노바 리조트와 유니버셜 테라 루나 리조트는 각각 내년 초에 미리 오픈하는데요. 유니버셜 스텔라 노바 리조트는 2025년 1월 21일에 유니버셜 테라 루나 리조트는 2월 25일 오픈 예정입니다. 현재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니버셜 스텔라 노바 리조트와 유니버셜 테라 루나 리조트는 거의 붙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에픽 유니버스입니다. 셔틀버스로 근방인 위치죠.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은 에픽 유니버스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가 에픽 유니버스의 셀레셜 파크 테마구역이니까 걸어서 나가면 바로죠. 파크 쪽 입구로 추정되는 곳은 이 정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반대쪽은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차량들이 도착하는 곳이자 호텔 입구가 되죠. 이곳을 통해 들어가서 호텔 건물을 관통해 나가면 에픽 유니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에픽 유니버스의 공식 오픈일과 티켓 발표에 대한 소식 그리고 공사 현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언제쯤 에픽 유니버스를 방문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당장 계획이 없어도 여러분이 방문하고 싶은 시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